어머님 아버님들 아니거든. 그 유튜브 아니거든. 그래서 그 산업을 죽여버려야 돼요. 아니 가장 보기 싫은 건 뭐냐면은 진짜 그건 되게 위험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냥. 클릭하면 열받고 그래서 전 아예 지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진실이 살아남는 거죠. 반갑습니다. 허위 정보를 어디서 가장 많이 접하나요? 가짜뉴스 SNS. 저는 기사 댓글. 카카오톡 더보기. 댓글 진짜 이상해요, 정말. 저는 너무 짜증이 나서 저는 페이스북을 비활성 걸고 지워버렸어요. 아니 가장 보기 싫은 건 뭐냐면은 진짜 가장 보기 싫은 건 그 우스팬이라 그래가지고 내 친구도 아닌데 댓글 보여주는 게 있어요. 안 보고 싶은데 항상 그게 튀어나와 있어서 클릭하면 열받고 그래서 전 아예 지웠습니다. 팩트체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뉴스들이 너무 이제 난무하다 보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저는 염두를 해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일하는 동료들이랑 이야기할 때 보면 다들 이야기하는 말들이 진위 여부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면 어떻게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거를 접하더라도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이 들어봤던 허위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코로나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처음에 이제 번호를 매겨가면서 뭐 몇 번 확진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확진자들의 동선을 공개하잖아요. 근데 그 동선이 이제 가짜 동선으로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한 번에 그냥 인터넷과 SNS에 풀리더라고요. 그 코로나 전국하고 맞물려 있었던 게 이제 4.15 총선이었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 너무 많은 그런 가짜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사전투표 조작 가지고 엄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튜브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그런 유튜브를 조금 몇 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빨간색에 자극적인 색깔 이런 거를 무조건 다 넣어가지고 무조건 클릭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것도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도 막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 네, 막 그 사망설이 그게 아닌 걸로 밝혀지면서 막 여론의 물매를 맞고 막 특히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던져놓고 그게 이제 사실 확인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거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죠. 허위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본 적이 있나요? 한창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난리가 났을 때 임산부인 분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직 감염 100%다. 임산부 걸리면 그냥 다 사상이다. 막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임신 한 3, 4개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시기여서 그 뉴스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러면은 병원도 가면 안 되고 그럼 밖에 나가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너무 공포에 시달려가지고 한두 달을 진짜 그렇게 보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 가짜뉴스 팩트 체킹이 안 된 그 가짜뉴스 때문에 결국에 공포심 조장으로 사실 이어진 거고, 그래서 이게 되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팩트 체킹을 하지 않고 이 기사를 그냥 취해서 보통은 근데 이거를 취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한테 전하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그쵸, 전하거나 그게 문제죠. 그렇죠, 맞아요. 뭐 유튜브로 되어 있는 걸 전하거나 링크로 다 요즘엔 전할 수 있는 시대니까 이게 그러면 그 받는 사람도 얘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맞나 보다 하고 이렇게 그냥 더 이상 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는 게 제일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가 뭔가 정보를 취할 때 이게 진짠가 가짠가에 뭔가 주안점을 두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와 대박 이런 일어난 일이 있어? 사실에 대해서 그쵸, 그걸 팩트를 그냥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도 가짜 뉴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뉴스와 허위 정보를 왜 구별하기 어려울까요?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거 내가 뭐 아는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의 말을 믿거나 아니면 물어보거나 뭐 이럴 수가 있지만 우리가 뭐 책을 찾아볼 수도 없고 뭐 대통령 이야기를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언론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주는 정보 그게 다인 거죠. 그거를 믿게 되고 그거를 굳이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허위 정보와 진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예를 들어서 법안 같은 경우에 뭐 A라는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 발의된 법안은
법안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 간다. 이런 간다더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내가 스스로가 일걸 뉴스를 받기 전에 정말 이렇게 하기 전에 진짜로 그 법안의 내용을 찾아보는 거예요. 법안의 내용을 내가 직접 그걸 찾아보고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서 무슨 법안인데 정확한 플레임이 항상 있잖아요. 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어쩌고에 대한 법률이라던가 그걸 찾아봐서 내용이 있는데 뭔가 이건 약간 조금만 꼬면 이상한 내용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면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알아두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죠. 가짜뉴스 하니까 찌라시가 생각이 나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뭔가 공식적이지 않은 루트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일단 배제하자. 이거가 일단 좀 최소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닌가. 미디어 리터러시죠. 결국에는 미디어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 성인들을 위한 미디어가 이게 좀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할 수 있게끔 좀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가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사실은. 네. 허위 정보가 없는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짜뉴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저는 열심히 신고를 하면 된다. 저도 같은 맥락인 게 이런 가짜 뉴스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의 조회수를 올려주면 안 된다. 아예 그런 사람들을 그냥 보지 말자. 그냥 싹 다 그냥. 네, 그냥 아예 그 사람들한테 뭘 주면 안 돼요. 관심을 주면 관심도 안 돼요. 주면 안 되고 클릭수도 주면 안 그래서 되고. 그 산업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진실이 살아남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 극단을 되게 배제하자 했는데 되게 너무 무섭다. 내가 만약에 그 정보를 받으면 일단 자기 스스로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 좀 구별해내면 또 재생산을 하거나 결국에 퍼지지는- 거리두기네요. 네? 거리두기. 그렇죠. 그치, 가짜뉴스 기사의 거리두기. 그래, 좋다. 퍼지지는 않을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퍼뜨리지 적어도. 않고 네. 내선에서 끝낼 수 있게 그렇죠. 딱 내선에서 자르는 막아버리는 거죠. 거. 그거를 좀 습관화를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이 말해준다고 이거 다 진짜다 그게 대박이다 이렇게 아니거든. 하면 안 돼요. 어머님 아버님들 아니거든. 그 유튜브 의심 아니거든. 한번 하고 거쳐서 내 뇌를 한번 거쳐야 되는 게 생각의 필터를 장착하자. 갑자기. 여러분의 팩트 체크를 응원합니다. 2020년 11월 시민들의 팩트 체크 오픈 플랫폼이 문을 엽니다. 허위 정보 신고, 실시간 이슈 정보 확인, 팩트 체크 제안에서 직접 실행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언론인이 함께하는 집단지성 플랫폼에서 우리 함께 팩트 체크해봐요.